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트렌드, 그 다음에 붐, 이런 거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야, 이게 샤인머스켓 꼴이 나면 어떡할까? 블루베리처럼 이렇게, 아니면 애플 망고처럼 우르르 몰려들었을 때 또 그 가격을, 저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되게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난립니다. 제주도에서 저희 제주 올리브가 이제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최근 한 작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리브 이야기가 주위에 이제 많이 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4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제 옆에 있는 농가분들도 올리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고 아직도 사실 많으시죠. 그런데 확실히 오늘 이 자리만 보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못 오신 수많은 그 리스트, 대기 리스트에 있는 분들만 보더라도 제주도가 올리브 때문에 그런 열풍을 요즘에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열풍이냐 하면 거의 저희 300%예요. 300%라 그러면 5배거든요.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열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5배가 뭐냐 하면요, 농가 수랑 면적입니다. 자,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 저희는 사실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보시면 저런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가공 관련해서 특허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록들 모아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면서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농가 수와 전체 면적이에요. 지난 한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유지된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저렇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한 37개 농가에서 저기 2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수로 저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배를 막 풍성하게 하고 있고, 그런 농가가 저런 농가가 아니고요. 이제 하려고 연구회에 가입하고 올리브를 재배를 준비하고 있는 농가가 지금까지 저 정도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나가시는 분들까지 하면 제 생각에 적어도 50농가는 올해 안에 12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 그래프 보이시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에요. 정말 열심히만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 하시니까요. 결국 퀄리티나 전문성 이런 게 이제 담보가 돼야 되는데 올리브는 생과를 먹지 못합니다. 결국 올리브를 먹는 방법은 90%는 오일, 10%는 절임이에요. 전 세계 시장, 우리나라 시장, 올리브의 시장 거의 다 올리브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재배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올리브 오일에 대한 그런 상식, 지식이나 노하우, 가공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결국 오일을 만들려고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스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다 지중해 올리브 강국이죠. 가서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 코스들 공부하고 와서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 한번 돌이켜 볼까요? 제주도에 대해서 길게 말할 것도 없죠.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의 재배 작물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감귤의 섬이다 보니까 저기 해안가부터 감귤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플러스 이제 고령화가 문제죠. 인력, 인건비, 영농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지금까지 시설 재배를 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시설 재배를 하고 있더라도 내가 노지 땅이 너무 많아, 노지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시설로 다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왠지 아시죠? 시설비가 1000평에 요새 얼마 하죠? 1억도 옛날 얘기고 요즘에 한 2억 이렇게 막 하죠. 그 비용을 1000평 같으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실 분은 벌써 다 하신 거죠. 5000평, 10,000평 되는 분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로 넘어가서 내가 젊으면 그나마 또 괜찮아. 우리 지금 나이에 20억 이런 돈들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배 면적이 많거나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가 이제 가족만으로 농사 짓는 분들 잘 없으시죠. 다 결국은 외부 인건비, 인력을 구해야 됩니다. 감귤 하는데 전부 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인력 하기가 어려우세요. 인력적인 문제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밭작물 하시거나 노지 밀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 지금 한 나무에 1000개씩 열리는 거 다 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밭작물 내가 1년에 3번, 4번 앞으로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요런 3가지 정도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요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올리브는 그러면 어떤 작물이냐, 왜 좋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지 재배를 계속 하시고 싶은 분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시설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미 20년 동안 시간 되게 많았으니까요. 노지 재배를 계속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는 선택지 중에서는 올리브가 지금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온난화 대응을 위해서 아열대 과수를 다 키우기 시작했어요. 농진청 연구로, 아니면 우리 주변의 그런 분위기로 15년 전에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와 같이 레몬, 파파야, 망고, 구아바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 여러분 알 듯한 그런 아열대 과수를 다 같이 시작했어요. 그 아열대 작물들 전부 다 시설 플러스 가원입니다. 올리브만 유일하게 노지예요. 노지 월동 재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적게 듭니다. 비용이. 초기 시작 비용 플러스 영농 비용, 계속적인 영농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죠. 제가 순서대로 근데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큰 시장과 낮은 비용, 그리고 높은 수입, 그리고 한정된 기회. 자, 첫 번째, 국내 시장 성장률이 17% 되어 있죠. 엄청나게 빠르게 올리브 오일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올리브가 매력적이라고 생각된 첫 번째 시작점은 이 시장입니다. 오미자 예를 들면 오미자는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먹을까요?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조금 오미자 그 주스 만들 때 조금 쓰는 그런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이 작다 보면 가격 변동성이 되게 클 수밖에 없어요. 유통에 따라서, 마케팅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그런데 올리브 오일은 전 세계적으로 다 소비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뭐 어떻게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일단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전 세계 올리브 오일 생산량입니다. 왔다 갔다 하죠. 쭉 내려오는 곳이 가뭄 때문에 이제 수확량이 착 떨어졌던 때예요. 옛날에는요, 수확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량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이 전 세계 소비량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떨어지는데 보실까요? 얼마 전이었죠. 가뭄 때문에 막 이제 올리브 오일 가격이 막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딱 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구간에 생산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는 유지를 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리면 유럽의 올리브 오일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그 큰 유럽의 시장이, 그런데도 저기 소비량을 노란색 선 보이시죠?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신규 시장, 우리 아시아, 미주 시장에서 야, 올리브 오일 너무 좋네. 언제를 기점으로? 코로나 2021년, 2022년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이제 전 세계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쫙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식용유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뭐 비싸든 말든 뭐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이나 먹나?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런 마인드 때문에 미주, 아시아, 특히 아시아에서 초록색이 아시아 소비 시장입니다. 쫙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파란색이 한국이에요. 5배 성장을 했어요. 10년 기간 사이에. 한국 시장이 저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아직도 되게 멀었어요. 속도가 저렇게 빠른 것이. 한국 시장,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입량 보시면요, 양은 10%밖에 안 늘었어요. 10년 동안 10%밖에 안 늘었어요. 5배 늘었다 그랬잖아요. 뭐가 5배 늘었냐면 수입 금액이 5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싼 거, 싸구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를 했었는데 수입량은 그대로인데 금액이 늘었다는 거는 되게 하이 퀄리티, 프리미엄급 올리브 오일을 사 먹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그게 제주 올리브 프리미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시장이 그대로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영농 비용. 영농 비용이 이제 되게 낮죠. 아까 설명 잠깐 드린 대로 시설, 일단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작물, 아열대 과수 중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계 수확이 가능해요. 원래 저희가 하기도 했었고,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저희 한 나무에 남자 4명 이렇게 붙거든요. 4명 붙으면 5분 만에 다 끝납니다. 한 나무에 5분이면 다 끝나요, 수확이. 저 기계 사용하면. 근데 이제 따려면 이제 끝이 없겠죠. 귤도 1000개 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올리브 엄청나게 열리죠. 한 나무에 저희가 한 20kg 정도 열립니다. 15kg에서 20kg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요만한 1g, 2g, 3g 요런 거 따려면 끝이 없겠죠. 기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런 인건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올리브는 완숙시켜서 먹으면 저품질이에요. 그런데 가장 최고 비싼 올리브 오일을 짜려면 초록일 때, 그린일 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덜 익었을 때, 미숙과일 때 수확을 하면 뭐가 좋죠? 방제를 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낮은 비용, 저용농 비용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올리브 할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돈 진짜 비싸게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플 망고처럼 하나에 뭐 5만원, 6만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중소득, 저비용이기 때문에 중소득으로도 오래 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높은 가치. 우선은 올리브 오일이 식용유 중에서 제일 비싸다. 제일 비싼 엑스트라 버진 프리미엄이 500ml, 제일 싼 게 15,000원에서 비싼 거는 20만원까지 갑니다. 같은 엑스트라 버진 제일 비싼 건데도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 스토리, 와인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자, 올리브 오일 가격도 가격인데요. 저희 어쨌든 올리브 나무를 심고 나서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잎을 그 기간 동안에
활용하시라고, 소득공백을 좀 메우시라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나무가 안정적으로 자라서 그런 수확을 하려면 그래도 7년 이상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아무 돈도 못 벌고 버티려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우리 옛날에 약이 없을 때 민간요법으로 뭐 쑥도 해먹고 뭐 다양한 거 약초로 해가지고 많이 먹었었죠.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는 올리브 잎으로 감기가 걸렸을 때 달여서 먹고 그렇게 민간요법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도 기능학적으로도 올리브 잎이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 폴리페놀 40배가 더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잎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실 오일이 워낙 풍부하게 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썼었는데 지금 아무도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죠? 차류 기술이 되게 좋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도 제주가 차류 기술 가공 노하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잎을 활용한, 올리브 잎을 활용한 잎차, 말차, 액기스 이런 거 할 때 유럽에서 깜짝 놀라요. 오이를 먹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죠, 사람들이. 아, 나 많이 먹고 싶어.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기름이 느끼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차류로 들어가는 순간 수용성이기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하게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잎, 열매, 그리고 나무, 관상수로서의 그런 역할이 또 되게 좋죠. 나무 얘기만 잠깐 하고 또 넘어갈게요. 여기 다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여기 신규 작물, 그래, 저 앞에 나와서 다 좋다고 하지. 제가 뭐 나쁜 얘기 하겠어요? 올리브 앞장서서 홍보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그건 올리브뿐만 아닌 것 같아요. 블루베리, 뭐 귤, 모든 작물이 나름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사실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사업이라는 게 또 그렇죠. 영농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벌 때도 있고 안 벌 때도 있고, 사업소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리브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농업을 하면 제일 좋은 게, 저는 땅이라는 자산적 가치를 가져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아유, 내가 원래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땅 가격이 좀 올라서 좀 든든하네, 이런 게 있죠. 자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요, 여러분, 자산이에요. 귤, 사과, 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30년 지나면 어떻게 하죠? 수확 다 하고 나서 다 캐서 버립니다. 아무도 그거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당근에 너무 많죠.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30년 되면 얼마 정도 할까요? 올리브 나무는 관상수로서의 가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30년, 50년, 100년, 1000년 이렇게까지 판매를 받아주는 시장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내가 너무 매년 사업 소득에 신경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수확하는 것도 내가 이 나이에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농사는 지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걱정까지 지금 하기에는 너무 그런데,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던가, 아까 세 번째, 너무 그 힘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분들, 올리브 나무 심어 놓으시고 몇 년만 있어 보세요. 그 묘목 그 자체가 자산으로서 가치를 되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결국 그렇게 좋아가지고 다 따라하면 우리도 똑같이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올리브는 절대 걱정이 없습니다. 자, 올리브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따가지고 이제 오일을 짜는데, 오일을 짜면 다 그거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겠죠. 수율이 10%가 됩니다. 10kg 짜면 1kg 나와요. 그래서 올리브오일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지중해 여러분 TV를 보시면 수도작처럼 쫙 지평선 너머에 펼쳐져 있게 많이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주에서 농사 짓는 게 한편으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가능한 장점을 살려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노지 재배를 하는 입장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어요. 15년 전에 남해안 벨트, 해남, 신안, 거제 다 같이 시작했어요. 제주랑 같이. 그런데 과수라는 작목이 밭작물 같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매년 하고 다시 심고 이렇게 하니까. 과수라는 작물은 20년, 30년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평년에는 괜찮은데 3, 4년마다 우리가 한파가 오죠. 그때 다 냉해를 입고 다 죽어버립니다. 아직도 몇몇 농가들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같이 해야, 전문 재배 단지를 만들고 해야 정책적으로, 그 다음 지역의 브랜드로서 살아갈 수가 있지, 한 농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신안 올리브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주 올리브라고 할 때는 그래도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환경이 우리 제주도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시설에서 할 수 있죠. 시설에서 못할 수 있는 작물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는 많이 심어야 돼요. 시설에서 저렇게 큰 나무 심어가지고 가성비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전문 재배로는 노지 재배 하셔야 되시고, 노지 재배는 유일하게 제주도만 된다. 자, 그러면 제주도 안에서도 우리가 귤 너무 힘들잖아요. 귤값이 너무 똥값이야. 그래가지고 다 힘들고 간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전부 다 귤이 올리브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얘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전국 위에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데 걱정하실 게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남아있는 노지 강bil 전체 면적을 다 올리브로 바꾼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올리브 하나당, 한 그루당 올리브 오일이 4병 정도 나오거든요. 한 2kg 정도 이제 오일이 나옵니다. 다 계산을 해봤어요. 전체 다 귤 다 베내고 올리브로 다 심는다 한들 현재 우리나라 올리브 오일 소비량 3분의 1도 못 채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았나요? 전체 다 바뀔 리가 없죠. 귤 소비는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여기 늘린다고 한들 그 양의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일본에서도 올리브를 재배한 지 한 100년이 됐습니다. 거기 이제 올리브 섬이 있거든요. 우리가 귤 다 재배하는 것처럼 거기는 올리브를 다 재배해요. 한 달, 두 달이면 다 팔고 없어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을 유지하는데 되게 좋죠.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이제 유지할 수가 있죠.